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수요일 오전 팍스 뉴스의 마리아 발트로모가 알라바마주 상원의원인 타미 튜빌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주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문제의 히스테리적인 미국의 반응을 보고 마리아 발트로모는 민주당과 인텔 커뮤니티의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과 백악관 스파이게이트라는 초유의 정치적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알라바마주 상원도 바로 가짜뉴스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모든 뉴스의 초점을 힐러리와 오바마가 아니고 엉뚱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보며 지금 NSA 수장으로 있는 제이크 설리반은 힐러리를 위하여 일을 하였으며 4년간 러시아 게이트로 공모한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하고 또한 그는 지금 NSA 시스템을 이용하여 러시아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튜버빌 상원은 그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NSA 국장인 제이크 설리반이나 국토안보부인 홈랜드 시큐리티의 마이올 카스나 국무장관인 블링컨 이들은 도무지 신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3명의 가장 중요한 정보계통의 수장들을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가 되어 있는 미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왜 파이자 백신이나 일반 백신들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풀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인도에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 약품 규제 당국이 현지의 안정성과 면역 원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자 이에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안정성과 면역 원성에 대하여 어떤 데이터를 내놓기가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예방센터가 다음 주 중으로 아마도 마스크에 대한 완화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이나 일부 민주당 주도의 주들이 갑작스럽게 마스크에 대하여 강제 조항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에도 지금 마스크 강제 조항이 없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조차도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너무나 오랫동안 강제 백신이다 마스크를 하라 이런 억압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들이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파우치 박사는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닌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MSN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무역 역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기들이 약속하였던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미국은 더욱더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을 오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중 간의 무역협정에 의하면 2020년에 2279억 불, 2021년에 2745억 불로 최저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하겠다고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의 총 합계 금액은 최저 5024억 불을 중국이 수입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간 농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무역 관련 상품의 금액은 2,888억 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던 수입 금액의 57%에 그치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36명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수산물을 수입을 해가겠다고 하여 무역 제재를 피한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좌파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LA, DA로 있는 조지 게스콘이 주민 소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급했는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가 최근에 LA 지역의 모든 사건을 기소 중지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자를 처벌해야 될 검사가 언제 과학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불기소 처분을 지시하여 많은 중범자들이 지금 LA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 강도들이 들끓고 있고 대낮에도 강도 강간이 마구 이어지고 있는 이 LA 현실을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과학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과학이 중범자들을 길거리에 풀어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트루 소셜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런칭하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드디어 일주일을 앞당겨 나왔습니다. 2월 21일 오전 일찍 개통이 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타 버전을 이용하여 트럼프 주니어에게 트위팅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페이스북에 이 화면을 올리자마자 이 짤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49,000명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론 몇 초 후에는 트위터가 이것을 다 삭제를 해버렸죠. 그간에 언론 검열을 하여왔던 많은 소셜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든 이 트루 소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여기에 초대 CEO는 바로 윤혜스 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의 광고 총책임자였던 엘리사 글러스터에 대하여 워너미디어의 CEO인 제이슨 킬러가 그녀의 삶에 대한 성명서가 없이 간단하게 그저 메모 형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사 글러스터는 바로 일전에 사임한 CNN의 CEO였던 제프 주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숨겨왔다고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CNN은 역시 CNN입니다. 많은 이사진들이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 그룹 총수인 제이슨 킬러가 메모 형식으로 이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메모는 물론 크리스 쿠오모, 제프 주크, 엘리사 글러스터에 대하여 해임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거론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메모를 하였다고 합니다. CNN은 2020년 1년 동안에 약 시청자의 90%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CNN은 신뢰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양산 보도하는 통해 완전 폭망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CNN을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며 조롱하는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짤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NN이 최근에 광고 뉴스를 보면 거의 다 중국 선전물의 광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이들이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환경 친화적인 그린딜 정책을 성공하였다는 이런 중국 프로파간다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 세계 뉴스 네트워크로 평판이 좋았으나 뉴욕의 ABC로 본사가 팔려 올라간 이후로부터 약 20년 동안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현상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금화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네티즌들이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CNN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늦게 카말라 해리스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 러시아군이 약 7,000명이 정파가 되어 점점 국경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것을 해결하러 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힐러리 오바마 스파이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남부 국경에 황제로 임명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자기 나라 국경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경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시선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바로 우리의 제1주적은 러시아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개념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의 지금 마스크에 대한 규정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는 백신을 다 맞은 관람객들에게는 마스크는 선택사항으로 지금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실내 또는 운송 차량,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는 오늘 목요일부터 마스크는 선택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아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마스크가 아직 의무조항으로 강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테마지만은 그 시설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규정이 다른 것도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